네, 윤석열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여집니다. 양당은 재표결에 대비하면서 내부 전열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로 한숨을 돌린 이재명 대표 민생 행보 재개에 나섰습니다. 이슈엔 포커스 문학진 안영환 전 국회의원과 국회 상황 그리고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죠.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된 걸로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과 공천을 대가로 해서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돈을 건넸다. 뭐 이런 이제 등등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구속 수감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와 관련된 자료를 얻기 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여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드문 일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당이고 야당이고 네. 이 공천 관련한 그 여론조사 그 로 데이터요. 예. 원래 그 데이터 그거를 이 당이고 저 당이고 제가 알기에는 밖에서 막 이렇게 야 문제 있다, 좀 뭐 조작 아니냐. 그런 그 여론이 빗발쳐도 지금까지 전례가요 단 한 번도 이 대외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마 검찰이 뭐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마 국민의힘에서 내놓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유는 이거예요. 이건 정당 내부의 일이다. 이걸 왜 사법당국이 건드리느냐. 예. 대비다. 그렇죠. 네. 저는 이거를 지난번 이번 22대 총선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도 좀 이런 유사한 일들이 여러 군데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당 저당 따질 것 없이 정말 잘못된 관행이다. 이건 뜯어 고쳐야 한다. 이게 뭐냐? 이게 완전히 깜깜이에요. 깜깜이. 정당 내부의 일이라고 해서 이걸 내놓질 않거든요. 직접 당사자도 문제 제기한 당사자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고는 제가 알기에는 아마 국민의힘도 비슷할 텐데 민주당 경우에 당 내부 규정이 그 조사하고 나서 그 로 데이터를 며칠 안에 진짜 제 기억에는 일주일 이내일 겁니다. 네. 없애게 돼 있어요. 없애게. 폐기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없어서 아마 못 주는 검찰의 거예요. 압수수색 시도가 성과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겁니다. 예, 아마도. 이례적인 여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지만 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뭐 그럴까요? 예. 네,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당사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은 극히 이례적이죠. 제 기억에는 뭐 처음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사건 이 압수수색은 창원지검에서 한 걸 비춰볼 때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관계, 특히 이제 공천에 개입을 했는가. 현재 이제 수사의 대상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측과의 자금이 오고 갔는데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인 여부를 지금 따지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당과 직접적인 관계 있는 내용은 직접적인 범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공천 과정에서 무슨 뭔가 잘못된 위법이 있었는가, 그로 말미암아 검은 돈이 오고 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 과정을 파헤치기 위한 그런 수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 당시에 이게 지금 올해 있었던 22대 선거 관련도 아니고요. 네. 그 2년 전인 재보궐선거 당시의 상황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 당시에 자료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남아있다 하더라도 수사에 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는 이건 없을 것. 2022년 그렇죠. 재보선이죠. 2022년 재보궐선거죠. 예, 대선 직후에 있었던 재보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벌써 시한이 꽤 지났기 때문에 네.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지만은 특별한 자료를 건져갈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수사의 압수수색 자체가 수사의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혹시 그 무슨 금품이 명태균 중간에 들어서 오고 갔을지라도 예. 아니 국민의힘에 그때 22년도에 무슨 그런
돈이 오고 가는 게 그런 자료가 남아 있을 까닭이 없잖아요. 국민의힘당하고는 그 돈 거래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 단지 이제 공천 심사. 공천 심사 과정에서 무슨 불법이 있었고 위법이 있었는가 그런 말미암아 정치 자금이 오고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겠죠. 예,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강제 수사에 이렇게 나서면서 수사가 앞으로 또 어떻게 향하는지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국회가 이제 여러 가지 일정들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기존에 이제 내일 당장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안들을 이제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를 조금 이제 늦추면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대여 강공 모드는 이어가는 그런 이제 모양새인 것 같아요.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것 경우에는 이제 10일로 다음 달 10일로 이제 미뤘고요. 그 다음에 검사 탄핵, 김건희 여사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련해서 그 수사 지휘 라인을 이제 탄핵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당장 뭐 내일이 아니라 이제 다음 달 2일로 이렇게 미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사위에서는 지난 7월이었죠. 그래서 평검사 4명 탄핵 발의가 돼서 탄핵과 관련한 청문조사, 청문회를 계속 이제 열고 있는데 두 사람은 했고 나머지 두 분에 대한 청문회를 또 12월 11일에 열기로 오늘 또 법사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사가 이제 주의부까지 해서 7명에 대한 검사 탄핵이 진행이 되고 있고 평검사 4명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탄핵을 할지 말지. 근데 지휘부는 이제 탄핵하겠다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전에도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야당의 그 의지 또는 그 취지 뭐 이런 거가 뭐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김건희 여사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거 수사 결과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죠. 예, 그렇죠. 그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불기소. 여론하고는 전혀 이제 배치되는. 그 다음에 그 공범이랄까요? 뭐 여러 사람이 유죄를 받은 것들 아닙니까?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유죄를 같은 사안을 가지고 유죄를 주고 김건희는 불기소하고 이거 형평에 맞지도 않고 여론과 아주 정면 배치되는 수사 결과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검사 다 해서 7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탄핵하겠다는 게 야당에서 대상이 7명이고. 근데 그 사건들이 이제 여러 가지죠. 예. 민주당과 직접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그 중에 여러 명 있죠. 앞에 평검사 4명은 이제 그렇죠. 뭐 민주당 또 이재명 그런 대표를 거죠. 수사했던 검사들이 그런 거죠. 이제 근데 그거는 저는 썩 바람직스러운 그런 정책은 아니다. 민주당의. 아니 수사가 우리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저 검사 저거 나쁜 놈이래 가지고 탄핵을 하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 자기 마음에 들면 그 검사가 제대로 됐다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직접 당사자로서 민주당이 매번 그런 건에 대해서 검사 탄핵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행태는 저는 썩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야당에서는 어쨌든 검사의 위법하고 이제 불법적인 수사권에 대해서는 국회로서는 뭐 탄핵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뭐 결국은 이제 보복성 탄핵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맞서 있는 여당에서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은 이제 입맛에 맞는가가 기준이 된 게 문제인 겁니다. 두 번째는 탄핵권은 그렇게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탄핵권은 국회,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보검입니다. 그 보검 함부로 휘두르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특히 뭐 이런 말씀 들으면 뭐 하시면 평검사들에 대해서 그 보검을 쓴다? 그건 아닌 거고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수 검사들의 상당수는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입니다. 앞으로 어느 검사가 야당 수사를 하겠습니까? 이렇다면은 누가 야당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해도 누가 검사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탄핵을 한다면요. 이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사법부에 대해서 그야말로 내로남불 케이스가 이번에 뭐 이재명 대표 1심에서 위증 교사와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오니까는 사법부를 존중한다, 정의를 살려줬다 이래놓고 지난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나왔을 때는 사법부는 끝났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졌다.
선거법이요? 이게 뭡니까? 예. 자기한테 유리하게 나오면은 사법부 정의는 살아있다고, 자기한테 불리하게 나오면 정의는 죽었다고 그런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검찰에 대해서도 자기한테 불리한 수사를 한 기소를 한 검사는 탄핵하고 그렇지 않은 검사는 놔둔다?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제가 자꾸 이 자리에서 이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입법부는 엄청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중추입니다. 예. 입법, 사법, 행정 하면서 입법이 최고고요. 대한민국 헌법의 제1항은 국회입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는 엄청난 권한을 가진 만큼 그 권한을 자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마구 쓰면요. 조자룡 헝칼 휘두르시 쓰다면은 입법부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앞으로 어떤 말 하든지 간에 입법부의 행위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의 권한을 자제하면서 절도 있게 쓰는 것을 정말 제가 권장을 권하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입법부의 힘을 쓰는 것은 정말 옳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탄핵은 지금 이제 두 갈래입니다. 그 지휘부, 도이치모터스 이제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이제 검찰 지휘부 3명에 대한 탄핵안은 그냥 처리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앞에 이제 평검사 4명은 이제 2사람 청문회가 끝나고 나머지 이제 2분에 대한 청문회를 이제 다음 달에 하겠다는. 12월도 이제 아마 이 검사 탄핵을 놓고 여야 간에 상당한 또 공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살펴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원래 그 재의결 그를 원래 내일 하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좀 2주 정도 뒤로 쭉 이제 미뤘습니다. 아마도 지금 국민의힘이 그 당원 게시판 그 논란으로 해서 사실상 그 뭐 내분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어서 아마 이탈표를 최대한 그 노릴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이제 조금 이제 본 것 같은데 말이죠. 국민의 입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 지금 뭐 한동훈 대표 뭐 8동훈이라고 돼 8개의 동훈이라고 예. 뭐 근데 저 한 대표는 그게 다 동명이인이다. 예. 자기 아니다. 근데 이 한동훈 대표가 좀 썩 적절치 못하게 이 건에 대해서 당원 게시판 전 지난번에 이 당원 게시판은 뭐 그 대통령 비방글 댓글 이걸 가지고 참 그 정말 웃긴다 하네 그랬잖아요. 이거 그냥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흐지부지 될 거다. 흐지부지 된다 그랬죠. 그랬는데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판을 키웠어요. 왜냐하면 자기 뭐 장인 뭐 장모 처 이렇게 여러 사람 이름으로 대통령 비방하는 네. 것들이 올라왔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좀 얘기가 없거든요. 자기만 한동훈이라는 동명인들이 쓴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가타부타 말이 그냥 있죠. 자기를 흔들려고 하는 뭐 이런 거다라는 식으로 자꾸 피해 가니까 네. 이게 판이 커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당원 게시판 이 문제 때문에 뭐 친윤이네 친한이네 해서 막 이제 막 내분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그걸 좀 더 확대 시켜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김건희 11일. 특검법 재표결을 이제 늦춰놨는데 네. 그게 더 이제 에스컬레이트 되기를 바라면서 네. 그런데 만약에 지난번에 4표 이탈이 있었죠. 있었잖아요. 예. 4표만 더 예. 그러니까 8표 이탈하면 이게 가결된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특검법이. 그런데 아무리 지금 친윤이네 친한이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대통령이 지난번 뭐 기자간담회인지 뭐 대국민 뭐 간담회인지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이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는 손을 안 대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당이 원하는 또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이 특검 해라가 국민 다수 여론이거든. 예. 근데 못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예. 돌을 맞더라도 그냥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참 나 배짱 좋다 이렇게 보는데 예. 아마 정부 여당 공멸의 사태로 가는 걸로 볼 테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예. 아무리 친윤이고 친한이고 지금 뭐 갈등을 벌이고 뭐 하더라도 예. 아마도 이게 가결되기는 국회에서 더 뭐 이탈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일단 뭐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각에서는 그 표결할 때 집단 기권하는 방법도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뭐 냈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단일 대우에 뭐 문제 없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러니까 이제 제 의결을 하려면은 과반 출석 국회 과반 출석에
출석자의 3분의 2 득표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건 뭐 제가 보기에 이탈표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이제 민주당 그런 기대를 하겠지요. 출석자가 작아지면 네.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출석자가 뭐 예를 들어 절반 줄어들면은 3분의 2의 기준도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탈표가 뭐 8표가 나와야만이 3분의 2가 충족시키는데 줄어들면 뭐 6표, 4표로 될 수 있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당 내부에서도 아무리 내부에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아니다는 그런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진짜 공멸이죠. 그 순간 입법부와 행정부, 특히 이제 정부 여당의 뭐 균열 갈등은 뭐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공멸이죠, 그야말로.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야당에서 여당, 국민의힘당의 갈등을 이용하려는 상황을 만든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당이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의 뭐 처간이 무슨 가족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고요. 예. 네. 또 그것 가지고 끄집어내리니 여전히 싸움하는 것 자체가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고 정말 불행한 그런 일입니다. 네. 사실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요. 저건 민생과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 예.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털고 넘어가면 될 수 있는 문제를 키워진 것이었죠. 그래서 정말 민생 보고 네.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정당이 저러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털고 넘어간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털고 넘어갑니까? 사실 저 문제는 아까 문학진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뭐 내 가족이 아니다 아니면 가족인데 참 좀 뭐 가벼운 행동을 한 것 같아 미안하다 하고 넘어갔으면 크게 큰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알겠습니다. 가지고 뭐 나를 흔들기로 하느냐 이렇게 나오고 또 네. 이거 흔들려는 또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흔들려고 하는 알겠습니다. 측도 옳지 않을 뿐더러 또 이대로 넘어가려는 한동훈 대표 측도 빨리빨리 수습책을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두 분 모두 이제 공멸 위기 때문에 뭐 그게 이제 가결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이제 당내 게시판 논란 이게 조금 마지막 또 계속해서 좀 불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저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의 지금 이 내분 이 뭐 사태라는 표현 그러니까 뭐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한심한 거죠.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런 거 가지고 저렇게 치고받고 뭐 이럴 상황이냐고요. 아주 진짜 미시적인 이게 문제입니다. 그냥 자멸로 가는 거라 이런 행태들은. 네. 저건 뭐 싸움할 거리가 아닌 걸 가지고 싸우고 알겠습니다. 있어서 한심한 답답하죠. 네. 자, 이재명 대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5일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제 한숨을 돌렸죠. 그리고 이제 광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는 민생 연석회의 출범식을 했고요. 내일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을 했어요. 이석연 처장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법제처장을 한 보수 인사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시중에서는 대개 오래전부터 15일 그 선거법 재판보다 25일 그 위증교사 이거는 대개들 분위기가 또 법조계에서도 딱 걸렸다 뭐 이런 그 여론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가 1심 판결 결과가 이제 거꾸로 나왔어요. 대중의 보통 그 예측과 거꾸로 나와서 이 대표는 뭐 일단 뭐 한숨은 돌린 거죠. 근데 아마도 이 지금 민생 챙기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치고 나가는데 그게 이거예요. 저 국민의힘 또 대통령 여기서 판을 그렇게 이제 깔아준 거라. 계속 저렇게 그 뭐 말도 안 되는 집안 싸움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거 봐라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민생이다. 또 그 이 대표가 뭐 전에도 얘기한 거 있잖아요. 먹산이죠.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누구는 그걸 이제 비꼬 와서 막산이즘이라고 이 대표의 행태에 대해서 이제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민생을 챙긴다. 쟤들은 집안 싸움에 골몰한다. 이렇게 이제 대비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행보를 가면서 아마도 이제 이 대표 이거 사법 리스크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 타고 넘을 수 있는가 이쪽으로 뭐 집중을 할 겁니다. 이제 겉으로는 민생 챙기기, 뒤로는
사법 리스크 회피. 그럼 이제 재판 지연 작전을 뭐 집요하게 벌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네, 뭐 이 대표 입장에서 보면 민생 행보 나서서 이미지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지요.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그런 상태 좀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거고요. 이게 또 대권 행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단 이런 모습을 여당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지요. 네, 안타깝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